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해커서 제5회 모의고사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가 전속중개계약서죠. 자, 그리고 2번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망 및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자, 그 다음에 3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도 유효기간 원칙 3개월이죠. 다 맞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요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비용 없으면 주는 거 없습니다. 다만 비용을 무한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최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주는 거지 우리 5번처럼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주는 게 아닙니다. 비용 지출하는 거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 및 전속 중개계약서 모두 법령에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가 법정 서식 없죠?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2번은 양서식에는 권리 이전용에는 희망 물건의 종류를 기재한다. X네요. 권리 이전용이 아니라 취득용의 희망 물건 기재합니다. 희망 가격, 희망 지역을 기재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권리 이전용에는 뭐 기재합니까?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공법상, 거래 규제, 의뢰 금액 이런 것들을 기재합니다. 이전용, 권리 이전용이면 누굽니까? 임대인, 매도인하고 전속계약하면서 희망 물건의 종류 이런 거 적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매수인이 희망 물건이 있겠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유효기간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이나 전속 중개계약서나 모두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기술 똑같습니다.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은 없고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은 13번입니다. 확인설명서에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겁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그래서 2의 서식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정답은 일단 2번입니다. 일조량 소음 진동은 1의 서식에만 기재를 합니다. 1의 서식에만 기재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요거는 1, 2, 3의 서식 기재하고 4의 서식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대주 교판 요거 1의 서식, 2의 서식 다 기재사항이네요.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하고 주차장 기재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이 바닥면이 신설됐습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바닥면의 상태가 신설됐습니다. 벽면 바닥면의 상태는 기재하는데 도배 상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배 상태는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 확인 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겠죠. 자, 다음은 14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 암기 프린터는 9번에 있죠.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 금액이 X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이 아니라 거래 금액을 기재해야 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암기 프린터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권리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 없습니다. 자, 15번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가 있는데 요거 1번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라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담합하는 행위죠. 가격.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여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 1번, 2번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3번 의뢰인 및 임대 의뢰인 및 임차 의뢰인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대리, 쌍방대리는 금쟁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번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번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은 이건 직접 거래 아닙니다. 그래서 금지 행위가 아닙니다. 직접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직접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답 5번입니다. 자, 다음은 16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틀린 것입니다. 손해배상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보정 설정에 대해서도 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두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1억 원 이상 보정가입을 해야 되고요. 법인은 2억이고요.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죠.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했는데 완성되기 전에 X입니다.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미리 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원칙은 신고해야 됩니다.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탁금은 폐업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 동안 이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46번에 11번에 있죠.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 A는 X시에 소지하는 갑소유의 일반주택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을이 임차하는 계약을 알선하고 병소유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50만원에 정에게 임차하는 계약도 알선하였다. A가 을과 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상한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했는데 자, 먼저
을에게 임차한 거는 얼마입니까? 환산보증금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3천원만 원, 월차임 50만 원이면 8천만 원이 되겠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8천만 원. 밑에 요율이 0.4%라고 돼 있네요. 0.4%. 8천만 원에 0.4%, 48, 32. 48, 30인데 한도액이 얼마라고 돼 있어? 30만 원. 예, 그러면 30만 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실, 목욕시설을 갖췄다고 했네요. 오피스텔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입니까? 8천만 원에 오피스텔이 업무시설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네요. 그러면 0.4%죠. 임대차는 0.4를 곱하면 8천만 원 곱하기 0.4, 48, 32. 요건 한도액 없습니다. 그래서 32만 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2만 원하고 앞에 30만 원하고 합하면 62만 원이 답이 되겠죠. 62만 원이 정답입니다. 여기 30만 원, 여기 3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이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잖아요. 0.4를 곱하면 어차피 환산보증금은 8천만 원이니까 8, 48, 32, 32만 원입니다. 32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니까 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을한테 받는 게 32만 원, 정한테 받는 게 을한테 받는 게 30만 원, 정한테 받는 게 32만 원이니까 합하면 62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거는 한도액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입니다.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심의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공제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수는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그 다음에 4번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승인받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단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죠.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기억,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개사 등의 중개사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된다. 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죠, 이거.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매물 올려놓으니까 옆에 아파트 5억인데 왜 우리는 3억을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입니다. 니은 신고센터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니까 이게 꽤 어렵더라고요. 인적사항, 신고인, 피신고인, 피신고인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신고센터는 매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매월 10일까지입니다. 말일까지 해서 X입니다.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경우 신고센터는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다 했는데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역, 미연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0번 문제입니다. 포상금액 얼마인가 했는데 포상금 이런 거는 계산을 좀 해봐야 되죠. 먼저 갑은 자격증을 대여한 A를 신고하였으며 담당 검사는 A에 대해서 기소유예했다. 갑은 50만원이네. 50만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B를 신고하였고 공소제기했으나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받아도 공소제기 재판에 회부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50만원, 여기 첫 번째 50만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무죄 판결받아도 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 무죄 판결받아도 50만원. 세 번째 갑은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둔 C를 신고했고 C는 공소제기되었다. 이중사무소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부양, 광시, 공시.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만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 한 B를 신고했으면 그 D에 대해서 갑이 50만원 받습니다. A, B, C, D는 갑의 위 신고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면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50만원이죠. 예, 3개 150만원입니다. 다 합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 암기 프린터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공시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입니다.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배분,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